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중음악 나들이 아슬아슬 TV 20번째 시간입니다. 가자 보자 놀자.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람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 눌러주세요. 수십 년간 기성세대의 주류 음악이었던 트로트의 벽을 넘어선 한국 포크 음악은 60년대 태동에서 언더그라운드의 시기를 거쳐 70년대에는 민중음악과 함께 이른바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문화혁명으로 통기타 시대를 열게 됩니다.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 나팔바지를 유행시키면서 젊은이들이 주류로 등극합니다. 장발족들이 바지 뒷주머니에 빛을 꽂고 다니던 그때 동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휴 말세다 말세. 에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말이야 하며 혀를 끌끌 찼죠. 길거리에서는 장발족과 경찰이 쫓고 쫓기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찻집인 음악다방에서는 입장료 격으로 비싼 비엔나 커피나 쌍화차를 강제로 마셔야 했고요. 그 대가로 여자 종업원과 노닥거리거나 뮤직박스 안에 있는 DJ에게 사연과 신청곡을 적어서 쪽지를 건네주면은요 사연을 읽어주고 신청곡을 틀어주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국 포크 시대의 개막과 함께 트윈 폴리오까지 말씀드렸었죠. 1969년도에는 신중현 형님이 한국 최초의 영화음악 푸른 사과 OST를 작곡했고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최영희 씨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연세대 작곡가에 재학 중이던 뛰어난 미모의 최영희 씨는 통기타 1세대 여성 포크 가수였죠. 네. 잡지 모델 그리고 영화와 TV 드라마 출연과 라디오 DJ까지 했던 팔방미니였습니다. 1년간 활동하면서 1969년 최영희 애창곡집을 발표를 했죠. 네. 가수 조영남 씨가 짝사랑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죠. 1970년에는 대학생, 직장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통기타 배우기 열풍이 불면서 폭송 노래 운동이 있었는데요. 종로에서는 YMCA 강당에서, 명동에서는 YWCA 청개구리 홀에서 서막이 올랐죠. 당시 YWCA에서 활동했던 가수는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 김민기, 양희은, 서유석, 김도향, 방의경, 김광희, 이용복, 은희 씨 등 한국 포크 1세대 여러분이죠. 1970년 YWCA에서 노래했던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가수 이용복 씨가 등장을 하는데 탁월한 기타 실력과 노래 솜씨로 지쳐버린 사랑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다정한 그림자 그 얼굴의 햇살을 오 나의 사랑 줄리아 줄리아 네 줄리아 원래 이용복 씨가 원래 그렇게 부르나요? 모르겠습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자 유명하죠. 네. 양희은 씨 데뷔 앨범 기타 세션맨으로 참여할 정도였으니까요. 기타 실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이듬해 1971년에는 은희 씨의 혼성 듀엣 라나의 로스포 개구리와 두꺼비가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와 생각난다 그 오솔길 꽃반지 끼고를 발표하면서 학생층을 뛰어넘어서 일반인 모두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았죠. 1971년 서강대 양희은 씨는 YWCA 청개구리홀 멤버였던 김민기 씨 그리고 김광희 씨, 이용복 씨와 함께
아침 이슬이 수록된 양희은 씨 1집 고운 노래 모음이라는 포크 명반을 탄생시킵니다. 네. 같은 해 서울대 미대 김민기 씨는 자작곡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친구,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이 노래 아침 이슬이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네. 한대수의 바람과 나가 수록된 또 하나의 포크 명반 김민기 1집을 발표를 하죠. 네. 그리고 1972년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이화여대 미술학과의 방의경 씨가 창작 앨범인 내 노래 모음집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막 발표가 되죠. 네. 멤버들이 방의경 씨 대표곡 불나무나 하양나비를 들어보면 정말 탄성이 절로 나죠. 겨울 공화국에 저항하는 진하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고운 멜로디와 맑은 목소리와 밝은 서정과 은유의 노랫말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당시 이화여대에서는 같은 미대생이었던 정미조 씨와 함께 이화여대 명가수 쌍두마차였죠. 참고로 앨범이 아닌 개별곡으로만 본다면 1971년 숙명여대 불문과 박인희 씨의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그리운 사람끼리가 한국 최초 여성 창작곡임을 밝혀드립니다. 한국 모던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 형님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그 세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한대수 형님은 여복이 다복하다는 말씀을 다복하죠. 드렸었는데요. 다복하죠. 형님의 음악과 인생에서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형님 본인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 두 여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김명신 형수님 이야기입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만나서 동거를 시작할 정도로 서로 첫눈에 반해 불같이 뜨겁게 사랑했는데요. 지금도 혼전에 동거하기가 어려운데 5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형수님은 서구적인 외모의 홍익대 서양학과를 졸업했는데요. 평범한 삶을 싫어했고 구속받는 걸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수 형님 외모도 남들 눈에 낯설고 터무니없이 보였지만 형수님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한마디로 역설적인 대수 형님께 진짜로 딱 어울리는 역설을 만난 거죠. 두 청춘 남녀는 같이 살면서 요리도 해먹고 술도 마시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누드 사진까지 찍었답니다. 누드 사진까지. 네. 사진 나가고 있죠. 네. 50년 전이었는데 사진 작가와 화가는 역시 뭐가 달라도 달랐군요. 어느 날 형수님은 형님의 이병 통지서를 받아들고 넋을 잃기도 했지만 해병대 3년을 잘 극복하고 1974년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 기분 좋게도 대수 형님이 만들고 불렀던 노래 두 곡이 인기를 얻고 있었죠. 김민기 씨가 부른 바람과 나, 그리고 양희은 씨가 부른 행복의 나라로였습니다. 즉시 음반을 제작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고 레코딩 대가로 거금 50만 원을 받았답니다. 두 분이 방 안에서 50만 원 지폐를 모두 풀어 헤쳐가지고 자그마치 30분간이나 뿌리고 또 뿌려댔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대수 형님은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코리아 헤럴드 기자로 취직을 해서 초고속 승진했고 그의 결혼식까지 올리며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합니다. 혼전 동거를 늘 못마땅해 하셨던 어머님은 며느리한테 밍크 코트와 다이아몬드 세례를 하셨고 비로소 동네에서 낯을 들고 다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데뷔 앨범인 한대수 1집 멀고 먼 길을 발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집 제작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 집을 제작하다 보니 무리를 해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코피를 많이 쏟았다고 하네요. 드디어 다음해 1975년에 역사적인 한대수 2집 고무신을 발표를 합니다. 타이틀곡 고무신, 노래도 행복의 나라로를 자작곡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예, 어머니께 꼬마 하숙방으로 쫓겨나서 돈도 음악도 희망도 없었을 텐데 자신의 절망을 신나는 희망으로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하면서 당시 상황을 비꼬며 역설적으로 쓴 곡이라고 합니다. 핵물리학자였던 아버지를 명태자비로 탤런트 애인을 촌색시로 자신은 고무신을 신은 평범한 시골 사람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참 그리웠던 그런 어린 시절에 만든 노래죠. 그런데 말입니다. 1집 자켓은 고릴라 사진이고 2집 자켓 사진은 철조망에 고무신 한 켤레가 덜렁 걸려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집 사진은 겨울공화국의 우리들의 자유도 빼앗겼고 인간이 아닌 동물같이 자신의 일그러진 젊은 자화상을 담은 게 아닐까요? 2집은 더욱더 노골적이죠. 형님 말씀을 빌리자면 고무신은 한국적 정서와 민중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죄수가 흰 고무신을 신으니 박해를 상징한다고 말이죠. 날카로운 철조망 밑으로 흘러내린 녹물은 민중의 피와 눈물이 아닐런지요. 한대수 형님이 직접 창작해내는 1집과 2집 자켓 사진은 한국 대중음악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대중음악사의 길이 기록될 걸작품이 아닐런지요. 2집 음반을 발표한 지 단 2주 만에 시중에 풀린 음반 전부 몰수를 당했고 마스터 테이프까지 몰수를 당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체제에 전복적인 작품을 제작했다는 혐의죠. 노래도 역시 금지곡이 된 건 물론이고요. 덩달아 1집 음반까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던 형님의 음악 여정이었는데 1집 음반 이름처럼 얼마나 멀고 먼 길을 지금까지 헤쳐나왔는데 말이죠. 이제 겨우 멀고 먼 터널 끝에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캄캄한 망각의 터널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대목이죠.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지만 신문사 일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악이 강제로 침묵당한 후에 형수님과 수많은 밤을 논의한 끝에 2년 후 1977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 안에서 형수님은 대수 형님께 한 장의 카드를 손에 슬그머니 쥐어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의 하얀 날개를 활짝 펴고 우주 너머까지로 날아가세요라고 말이죠. 그때 나이 27살이었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먹고 살 궁리부터 해야겠죠. 네. 그래서 마늘과 김치 때문에 해고당하기도 했는데 때마침 한국에서 근무했던 코리아 헤럴드 뉴욕 지국을 개설하게 돼서 지국장을 맡게 되고 형수님도 디스플레이 디자이너로 취직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안정이 되자 대수 형님은 음악으로 뉴욕을 정복하겠다는 뜻으로 락밴드 징기스칸을 결성을 해서 리드 기타와 작곡을 맡았고 공연도 했죠. 독일의 혼성 6인조 그룹 징기스칸 징기스칸 네. 아, 이 노래 많이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부르긴 했는데 독일어죠.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네요. 네. 세월이 흐르면서 권태기가 왔는지 형님이 바람을 피우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일도 있었고 그 후 형수님은 15세 연하 금발의 독일 모델과 사랑에 빠져서 이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난 떠나야 돼요. 사랑은 사랑, 인생은 인생. 이렇게 미국 이민 생활 14년 만에 형수님과 함께 살아온 지 20년 만에 40살의 나이에 두 분은 별거에 이어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별거의 외로움과 허전함, 이혼의 슬픔과 아픔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1975년
2집 고무신을 발표한 지 14년 만에 새로운 창작의 열정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그런 외로움과 어떤 그런 충격이 있으면은 창작 의욕이 불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힘들 때 더 그 또 저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많이 그렇죠.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속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괴롭고 허전했던 마음으로 쓴 곡들 중에 멋진 명곡이 탄생을 하죠. 바로 나 혼자라는 곡이죠. 그렇습니다. 영어 버전으로는 원데이인데 상태형님 이 원데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원데이 노래는 정말 게리 무어 노래 좋아하죠. 네. One day the sun will shine on you. 네. 게리 무어가 아니고 한대수의 원데이입니다. 예, 예. 사랑은 사랑, 인생은 인생, Love is love, life is life 가사가 나오는 명곡입니다. 20대 포크 뮤지션이 40대 락 뮤지션으로 변신해서 14년 만에 우리들 품 안으로 되돌아온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야지 다른 곳을 찾아서 계속하는 길만 따라서라는 또 가야지라는 멋진 곡도 발표하죠. 이런 곡들을 담아서 이혼한 그해 1989년 한대수 3집 14년 만에 무한대를 발표합니다. 무한대는 1998년 한국 100대 명반 72위, 2007년 82위에 선정이 됐죠. 근데 일반 분들은 사실은 이 곡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조금은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한대수 형님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그럽시다. 우선 1집 중에서 제가 젊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찡하게 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가장 절절하게 불렀던 노래 물 좀 주소를 우리 자신이 한대수 형님의 반쯤은 닮았다고 해서 자칭 반대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장희열 씨를 모시고 라이브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전도 위로 넘어가겠소. 여행 도중에 전혀 만나온다면 난 살겠소. 같이 살겠소. 물 좀 주소. 비는
다시 일어나리. 아 그러나 비는 안 오네. 아 그러나 비는 안 오네. 한국의 모든 포크락의 창시자, 한국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한국 최초의 히피 한대수 형님의 노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장의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대수 2집에 수록된 여치의 죽음이라는 경음악이 있죠. 신음 소리와 타악기 소리와 함께 이국적이고 몽환적인 곡이죠. 75년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느낌의 곡인데요. 차례탄 폭격으로 그 당시에 우리 청춘을 죽이는 군부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서 여치가 발탁발탁 뛰다 죽는 것을 연상하면서 곡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도의 현악기 시타르가 없으셔서 젓가락을 사용해서 그 기타로 시타르 소리를 네, 저도 냈고요. 들어봤습니다. 그랬더군요. 당시 그 타악기 대가이시 유복성 씨가 또 봉고로 타브라 분위기를 내셨죠. 타블라, 네네. 한대수 형님 스스로가 짝퉁 인도 음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짝퉁. 네. 여치의 죽음은 예견이나 된 것처럼 한대수 2집 판매 금지와 함께 전량 회수돼서 폐기 처분됐고 그랬죠. 마스터 앨범도 압수가 됐습니다. 그까지도. 예, 그리고 동시에 1집까지 판매 금지가 되고 맙니다. 물론 음악 활동도 금지가 되셨겠죠. 네. 그래서 결국 한국을 떠나셔서 미국으로 음악적 망명을 하시게 됐죠. 음악적 망명. 예, 그렇습니다. 네. 한대수 3집 불후의 명곡 나 혼자 영어 락 버전 원데이에 나오는 사랑은 사랑 인생은 인생이라는 노랫말을 인용해서 책을 발간했죠. 바로 이 책인데요. 부록으로 한대수 악보집도 주더군요. 이 프롤로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거나 기타를 안고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순간들이 멜로디가 된다. 내가 음악을 작곡한 것이 아니다. 곡이 나를 찾아온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곡은 나의 영혼을 침범해서 나를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나는 작곡한다. 한국 포크송 나들이 한대수 형님의 음악과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